번째로는, 아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다른 친구를 만나고 친하게 지내면 밉고 질투난다. 질투 당연히 날 수 있지만, 그 질투심이 분노나 집착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좋겠다. 이 두 번째 말씀드린 거예요. 두 번째로. 사람이 이게 질투심이, 물론 다 갖고 있어요. 질투심도. 예, 저도 막 이렇게 질투가 날 때 있어요. 뭐 저도 이제 구독자 막 나보다 막 갑자기 잘 나가는 사람이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이제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중간에 갑자기 껴드는 사람이 있다거나, 그 진짜 때리고 싶을 정도로 막 질투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질투심이 분노나 집착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가령 이제 이게 드라마에 있을 법한 이야기인데, 이게 꼭 이게 뉴스나 이게 우리 주변에도 그런 얘기들이 이래 있어요. 막 이제 제 주변에 이제 저도 막 함께 그랬긴 했는데, 막 저도 이렇게 친해지고 싶은 친구가 있는데 중간에 얘가 막 딴지거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얘랑 이렇게 밀접하게 친하게 지내요. 그러면은 제가 막 얘를 막 때리고 싶더라고.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했는데, 그 이제 저 말고 또 다른 애가 이제 이 친해지고 싶은 친구랑 친해졌나 봐요. 근데 얘가 좀 거슬렸나 봐요. 그 중간에 낀 애가. 그래가지고 걔한테다가 막 집착을 하고 막 선물 공세하고 뭐 그러고 있는데, 또 나도 약간 얘가 저도 거슬렸는지 뭐 저하대야 뭐 엄청난 욕을 막 써가지고 또 괜한 오해받고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 이게 그러더니 또 이게 얘가 얘를 집착하는 것도 모자라서 또 나한테 와가지고 괜히 분노 터뜨리면서 네가 뭔데 걔랑 친해지려고 하냐는 둥, 네 주제가 어땠냐는 둥, 니까 싶게 뭔데 이러면서 막 소리를 막 지르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당황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거든요. 이게 이게 질투가 집착으로 변질되면요, 이게 서로가 굉장히 좀 불편해지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너 쟤 누구야? 쟤 너 어떻게 만나는데? 쟤가 뭔데 너한테 말 걸어? 이러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막 다 이게 걸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또 지쳐가지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왜 너랑 상관없는 인데 왜 껴대냐는, 너랑 친해지기 글렀어 이러면서 얘는 또 새 친구 만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 집착이 되지 않도록 정말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은요, 친해지고 싶은 친구는 내 거가 아니거든요. 걔는 걔예요. 그 친구는 그 친구인데, 내가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이게 크다 보니까 얘를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라는 그러한 욕구까지 같이 생겨버립니다. 근데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면은, 일단 나부터도 제동이 걸리는데 이 중간에 낀 놈이 괜히 이 중간에 낀 애 때문에 더 이게 커져서, 내가 친해지지 못한 이유는 다 저 새끼 때문이야. 제가 중간에 껴가지고 내가 누구랑 친해지지 못해 이러면서 이렇게 변질이 날 때가 있어요. 그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 부분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하여튼 인간관계가 집착이 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했던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로는 진정성을 갖고 친해져라. 이 사람과 내가 이 사람을 대할 때는 친해지고 싶은 사람으로 여긴다면은, 그 사람의 어떠한 말이 들리고 행동이 보이고, 그리고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내가 어떠한 선이 정해지게 되고, 그 선을 통해서 내가 이 사람에 대한 어떠한 리액션도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친해지고 싶은데 어색하고 불편한 대상이다 그러면 계속 나만 보는 거예요. 나만 주저하고 있는 나, 불편해하고 있는 나, 어색해하고 있는 나, 그런 것만 보이기 때문에 계속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경우에 계속 막 어떤 테크닉을 요구해요. 전혀 없어요, 그런 게. 그러니까 이 사람의
나에게 있어서 이 사람은 어떤 관계인가? 이 사람은 내가 친해지고 싶은 사람. 그럴 때는 어떻게 돼야 될까? 이러면서 스스로를 좀 자꾸 이렇게 스스로를 보지 말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행동이나 언어를 자연스럽게 주목할 수 있는 그런 진정성을 갖는 게 나고, 그리고 이제 친해지는 과정이 있거나 친해졌다라고 한들 그 마음을 집착이 되어서는 안 되고 분노도 되어서는 안 된다. 어떠한 집착이나 분노는 오히려 인간관계를 금방 깨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 집착은 갖지 말고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만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괜히 막 그 사람과 나와 관계를 했는데 중간에 제3자 막 끼고 막 치고 들어오면요, 이게 무슨 이 삼각관계 돼버리거든요. 그런 게 정의하지 말고 오히려 이렇게 주목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게 친구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남녀 관계에서도 중요해요. 부부 관계에서, 또 남자친구, 여자친구와의 관계에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이게 남녀 관계에서 이제 처음 만날 때도 이런 게 있어요. 처음 만났는데 이 사람과 내가 조금 더 시간을 좀 오래 두고 보고 싶다. 좀 이 사람과 내가 좀 사귀고 싶다. 결혼을 전제로 만나든지 간에 아니든지 간에 좀 이제 서로를 좀 친밀하게 대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 그런 경우에도 가끔가다 한 번씩 좀 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가 이런 걸 좀 불편해하지 않을까?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 내가 이렇게 하려는데, 이렇게 하면 이별을 하지 않을까? 이혼당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내가 이 연인과 내 남자친구와 내 여자친구와의 관계의 기준이 친밀한 관계, 친해지고 싶은 관계, 가까워지고 싶은 관계라고 정의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약간 아직 서로 조금 거리를 둬야 되는, 서로 조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좀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 뭐 이런 관계로 정했다 그러면은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우리 사이 이게 이런 게 맞나 저런 게 맞나, 이렇게 스스로가 정의를 한다면은 이 남녀가 서로 다가가는 방향이 또 다르고, 다가가고 싶어도 서로 이제 스스로가 브레이크를 걸리기 때문에 되게 막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끔가다 한 번씩 이제 마음을 잘못 먹는 사람들은 이 사람 내 거 이러면은, 이거는 이제 단순간에 이제 집착으로 번져가지고 이제 뭐 하나부터 열까지 막 단속 걸고, 오빠한테 전화한 년 그년 누구야? 목소리가 아주 그냥 오빠 나한테 전화할 때보다 더 좋더라? 이러면서 막 할 수도 있는 거고, 남자친구, 야, 너 그 남자 누구야? 그 남자 아무 관계 아니라고? 아무 관계 아니라고? 야, 근데 너 왜 그 남자가 그렇게 할 때까지 너 왜 가만히 있어? 이러면서 막 이제 또 난리 날 때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뭐 여러 가지 문제 터지는 거예요.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이별 문제 나고, 또 이제 일방적으로 뭐 이제 데이트 폭력도 일어나고, 뭐 이런 일들도 있고, 길거리에서 싸우지 않아도 될 건데 괜히 싸우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대해서 내 진정성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 진정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불편하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보이지 않고 내가 이 사람을 대하는 행동이 뭔가 작위적으로 조금 뭔가 불편하게 하는 거죠. 편하지 않다? 그러한 감정으로 반응이 되는 거고.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를 너무 소유격으로 관계가 간다 그러면은, 그거는 너는 되는데 나는 되는데 너는 안 돼, 이런 식으로 또 선을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문제로 부딪히고 아픈 결말을 맺을 수 있다는 거죠. 어쩌면은 내가 너는 내 거야 이렇게 하는 게 그 사람의 진정성이 어떠한 분노나 집착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진정성은 어디에서 드러나냐? 내가 이 관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친해질 수 있고 멈춰질 수 있고 완전히 파투가 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친해질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그걸 먼저 좀 생각하시면 오히려 조금 다가가는 일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30대 초반입니다. 요즘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납니다. 마음이 너무 외롭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외로움을 잘 느낀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너무 눈물이 나고 외롭습니다. 이런 마음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 이 나이 먹고 밤에 놀고 사람 만나 보려고 했는데 마음의 외로움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점점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냥 자서 하루를 빨리 끝내고 싶고 그렇습니다. 방도 치울 힘도 안 나고 우울증은 아닌 것 같은데 너무 마음이 울적하고 슬픕니다.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물이 난다 이 길을 걸으면 왜 또 노래가 생각나는지 모른다. 자,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난다. 그 눈물이 나는 이유는 외로움이라는 걸 알게 되는데 이게 외로움이 어떠한 데에서 비롯된 외로움이냐에 따라서 조금 이게 뭔가 이게 얘기가 나올 텐데 제가 사람이 외로움을 느끼는 외로움이 이게 조금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안 되지만 선천적인 외로움이 있고 또 어떤 사회적인 환경이나 어떤 문제에 의해서 외로움이 생긴 이게 이런 후행적인 외로움이 있어요. 후행적으로 발생되는 비롯된 외로움이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외로움이 지속되었다. 태어날 때 주 양육자인 아버지와 어머니도 나를 혼자 두게 냅뒀다. 학교에서 생활을 하는데 학교 친구들이나 내 주변 친구들도 나를 외롭게 놔뒀다. 그리고 대학교나 직장 생활에서도 내 주변에 아무 사람이 없다. 여겨졌다면은 나는 늘상 혼자였다라고 느껴졌다. 이 외로움이 축적되었다면은 지속적으로 외로움이 있었다. 그러면 이거는 외로움이 굉장히 분에 차 있을 것 같아요. 가까운 사람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고 난 늘 혼자 냅뒀고 그렇다고 해서 나를 조금이나마 알고 있는 내 반경에 어느 정도 내 반경에서 약간 벗어난 사람도 내 속마음을 모르고 지냈다. 이 외로움은 굉장히 분한 외로움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이게 뭘로도 이게 어떠한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내 마음은 여전히 외로웠다. 채워지지 않는다. 공허하다. 라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이 지속적으로 내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채워지지 못한 오랫동안 누적된 그 외로움은요,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에요. 모든 외로움이 다 단순한 외로움은 아니긴 한데, 그 외로움 가운데서 내가 어떠한 존중이나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러한 외로움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러한 마음, 그러한 바람이 채워지지 않으면은 내가 누구를 만나도 좀 내가 고립되어 있는 느낌 들고
내가 누구를 만나도 만난 것 같지 않는 그러한 외로움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아마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어떻게 해보려고 밤에 놀고 사람도 만나보려 했는데 마음의 외로움이 지워지지 않나요? 이런 거 보니까 오랜 시간 지속돼 왔거나 아니면 내 가까운 사람에 의해서 어떠한 존중이나 긍정적인 사랑과 존중 이런 거를 받지 못한 것에 비롯된 외로움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떠한 사회적인 무드에 의해서 큰 충격파가 있어서 비롯된 외로움이 있다. 이거는요, 굉장히 큰 상실감을 줍니다. 우리가 상실감이 올 때요, 이게 두 가지의 상실감인데, 어떠한 내가 의지하는 대상이나 내가 이렇게 바라던 대상이 이제 죽음이라는 이슈로 인하여서 이제 이별을 하게 됐을 때에 이제 좀 약간 상실을 겪게 되고, 또는 내가 있는 공동체 분위기나 그 문화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뭔가 일이 터졌는데 그걸로 인해서 내가 외로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 외로움이 굉장히 큰 상실감을 주는데 갑작스러운 상실감을 주는 거거든요. 뭐 죽음에 의한 상실감은 충분히 애도하고 끝나지만 이 갑자기 내가 뭐 어떠한 사건으로 인하여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갑자기 잘 지내다가 한순간에 혼자 남겨지고 뭐 이런 문제가 있다면은 상실감이 크게 오는데 이거는 어떻게 상실감을 처리할 수도 없어요. 왜냐, 이 상실감에는 뭐가 껴있냐면은 이 상실감에 굉장히 억울함이 껴있거든요. 억울함. 이 억울함이 껴있는데, 이 억울한 마음이 껴있는데, 이건 또 되게 욕구가 좀 살짝 단순한 게, 일단 사람만 만나면 돼. 사람 만나면 되는 거예요. 갑자기 사람 생기다가 갑자기 확 없어졌다가, 그럼 이제 여기서 좀 약간 사람을 채워야 되는 거죠. 이 약간 그 분노가 섞였어요. 니네들이 나를 버려? 너네 말고 나 사람 많아. 그럼 두고 봐. 이런 마음이 있기도 하고, 또 이제 이게 좀 약간 절망의 늪으로 빠져버리면 나 같은 사람 만나봤자 소용없어. 이렇게 나 다 버리는데 난 버려진 존재야. 이렇게 해서 아예 사람을 안 만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인간관계가 이래서 복잡해요, 이게. 하여튼 뭐 이렇게 갑자기 뭔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뭐 이렇게 됐다거나 어떠한 공동체적인 문화적인 무드가 약간 나를 약간 고립시키는 분위기라면 이거는 사람을 많이 사귀면 되는 거야. 왜? 나 이만큼 많은 사람들이 있어. 요런 거를 좀 인정받으려는 그런 욕구가 있는 거죠. 이 사람만 많으면 되는데 여기에서 나 사람 많이 있어라는 그 인정이 채워지면은 이제 다음 욕구가 생기는데 그 다음 욕구가 계속 이제 여기 이 사람 많으면 돼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뭘 해줬으면 저 사람이 뭘 해줬으면 이렇게 자꾸 뭐 요구 조건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요거에 대한 그렇게 해야만 내가 어느 정도 외롭지 않다. 그렇게 해야만 내가 조금 존중받는다 이러한 무드 있는 거고, 또 이런 사람들이 좀 약간 보이는 게 또 뭐냐면은 어느 조직이나 어느 무리 어느 집단에 다 껴있으려 그래요. 내가 좀 이 인간관계가 많다는 거 과시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 집단에서의 욕구가 안 채워지면 저 집단에도 찔러보고 저 집단도 안 되면 그 집단 가가지고 찔러보고 찔러본다는 얘기가 좀 아니긴 한데
속해서 좀 내 마음을 좀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한 행동을 좀 약간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러한 사람들 외로움을 치울 수 있는 방법은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만나는 건 좋아요.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하는 건 좋은데 저는 즉시 하지 말아라. 즉시. 한순간에 외로운 상황을 맞이한 사람들은 공허한 상황 가운데서 즉시 막 어느 공간에 끼려고 하지 말고 누구 만나려고 하지 말아라. 충분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나서 이렇게 어느 무리나 조직에 다시 소속감을 가져라. 그렇게 하면 좋은 게 뭐냐?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사람. 이 사람이 나를 수용해주는 사람인지, 이 사람이 나를 거부하는 사람인지, 이 사람이 나를 이용해 처먹으려는 인간인지. 좀 말이 센데, 이 사람이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인지, 그거에 대한 안목을 조금 볼 수 있다. 그러니, 내가 공허하다고 해서 즉시 사람 관계에 만나려고 하지 마라.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사람 관계 사귀셔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다시 돌아와서,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외로움이 지속된 사람들은 어떡하나요? 저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소,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좋지만, 많이 만난다고 한들 그 공허한 마음 채워지지 않아요. 외롭기 마련이에요. 저는 이분들은 그래도 한두 명의 사람만 만나도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나를 이해해주고 존중해주고 나를 용납해줄 수 있는, 나를 수용할 수 있는 사람 한두 명만 있어도 이분은 그 지속적으로 이어온 외로움에 대한 그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한두 명으로 인해서. 그래서 저는 이분이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만나려고 밤에도 놀러 가기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보려고 하는 거 굉장히 큰 노력이에요. 굉장히 큰 노력입니다. 굉장히 큰 노력이고, 그렇다고 해서, 전 어디 나가도 그래도 외로워요. 안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지옥이에요. 이런 거 있지만, 그러한 마음은 내려놓고, 이제 혼자 있지는 않아요. 주변에 나 혼자만은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내가 진짜 눈을 씻고 조금만 보면은 나와 조금 연락을 자주 했던 친구, 나랑 자주 만났던 친구 한두 명은 있을 거예요. 그 한두 명과 지속적으로 연락도 하고 만남도 가지면서 그렇게 하면서 조금 나의 외로움을 조금 다독여 줄 수 있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내가 나를 받아주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나를 알고, 내가 나를 이해하고, 내가 나를 이렇게 푸시해 줄 때에 내가 얼마나 나에게 사랑을 주느냐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가를 알 수 있거든요. 내가 얼마나 나랑 잘 놀아주느냐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외롭지 않은 존재인가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 그렇다고 해서 너 혼자서 놀아라, 잘 놀아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 그 외로운 상황 가운데 있는 나를 조금 주시하면서 내 주변에 나를 얼만큼 챙겨주는 사람이 있는가. 한 명만이라도 있으면 난 좋아. 이렇게 그러한 생각으로 지내시고, 또 혼자 있을지라도 가까운 공간에 이렇게 나가면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모습 보면서 또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저런 사람들이 있겠지 이런 생각 해본다거나 또
그렇게 혼자 다니면서 오히려 나 스스로 좀 더 챙겨주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인생은요, 정말 그렇습니다. 외로운 길 아니에요. 인생은 혼자 죽으라는 법도 없고, 혼자 살라는 법 없습니다. 꼭, 나 외롭다, 너무 힘들다, 라고 느껴질 때에 꼭 한두 명씩은 나를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함께 시간 보내고 밥 함께 하시면서 또 마음속 깊은 이야기 함께 나누면서 사랑을 나누는 제가 말하는 그 사랑은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라 정말 마음과 마음이 오가는 사랑,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빛비추다 이 강연이 언젠가는 많은 사람들 앞에 또 만나서 또 저와 또 여러분들이 또 마음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라건대 다음 강연에서는 정말 이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 공간에서 여러분들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만나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기 연애 이별 후 일주일이 다가옵니다. 결혼 생각이 없는 남자친구와 좋게 얘기하고 헤어졌는데 헤어질 때 힘들면 사는 게 우선이니까 연락하라고 하는데 연락하면 상대도 저도 힘들어지겠죠? 그냥 잘 지내길 바라야 되겠죠? 예. 보니까 연애 고민들이 좀 많습니다. 자, 안 좋게 헤어진 건 아닙니다. 제가 먼저 헤어지자고 했는데 너무 후회가 됩니다. 제가 걔랑 만날 땐 몰랐는데 제가 걔를 많이 좋아한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영화 보러 가기로 했는데 재결합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만나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 상처받겠죠? 자, 또 있어요. 2년 동안 사귄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하루 만에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가졌습니다. 실수가 아니라 고의인 걸 압니다. 남자친구에게는 이미 다 마음이 떠났는데 헤어지질 못하고 있습니다. 전 연인에게 얘가 아닌 것 같아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싶은데 욕을 하며 받아주질 않습니다. 자고난 남자, 아마 하루 만에 같이 잠든 남자 같아요. 하루 만에 그 남자는 저를 너무 좋아해줘서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만나는 남자를 정리하기는 싫고요. 주변에서 욕해도 계속 만나면 이어가고 싶은데 제가 한 행동이 미안하고 죄책감이 몰려듭니다. 언제쯤 나아질까요? 이건 욕심이죠. 욕심이죠. 참, 어떻게, 지금 있는 남자랑 놓치고 싶진 않고 전 남자친구랑 만나고 한다 그러고. 욕심이죠? 정신 못 차리고. 중요한 건 제가 솔로입니다. 예, 모태솔로예요. 29년 차, 모태솔로인데,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은 이 연애 상담이 제일 힘듭니다. 나는 연애 경험이 없는데 도대체 이 연애 사연을 왜 보내는지, 참 힘들고요. 그리고 이 솔로들이 연애 고민은 또 더럽게도 잘해요, 또. 왜 그러냐? 왜 연애 고민을 겁나 잘하느냐? 제3자의 입장에서 겁나게 평판을 잘해주거든요. 그리고 제일 싫어해요. 누구 염장 지르는 것도 아니고. 헤어졌으면 헤어진 거지. 헤어져가지고 또 만난다. 뭐냐? 이러면서 막 욕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게 이별 후에 계속 붙들게 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명확하게 헤어져야 할 명분, 그리고 서로 간에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헤어지고 나서도 다시 찾게 되고 붙들게 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연인 관계에서 정말 우리 다짜고짜 헤어져 뭐 이러는 커플들 꽤 많아요. 꽤 많은데 왜 헤어져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왜 헤어져야 되는데 헤어져야 될 이유가 뭔데 물어보면은 이유가 없어요. 그냥 싫대요. 아니 뭐 생각해보니까 나와 뭐 이상형이 뭐 아니래요. 뭐 이상형 만날 거면 이상형 찾아 만날 거면 장동건 이정재랑 연애를 하지 왜 나를 만나가지고 그 지랄이냐 뭐 이렇게 욕이 튀어나올 정도로 막 내 이상형이 아니래. 또 막 성격이 안 맞대. 아니 남녀 간의 성격이 당연히 성격 다르죠. 뭐 제 성격이랑 내 성격이랑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한 집안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다 하나같이 막 똑같이 뭐 이렇게 자라온 거 아니잖아요. 뭐 다 다른데 어떻게 성격이 같겠습니까? 성격이 안 맞아서 막 헤어진대요. 막 거기서 막 부딪히고 깨지고 그런 게 싫어서 헤어지대요.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 헤어져야 할 명분 아니거든요. 그냥 저는 이렇게 일종의 핑계거리 같아요. 일종의 핑계거리. 헤어지고 싶은데 헤어져야 할 그 원인을 못 찾았기 때문에 그냥 없는 명분을 만드는 거야. 너랑 나랑 성격이 안 맞는다. 뭐 너랑 나랑 뭐 이게 다르다. 뭐 너랑 나랑 뭐 이렇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명분이 없잖아요. 그 진짜 헤어져야 될 이유를 찾아야죠. 헤어져야 할 이유. 구체적으로 어떤 일로 인해서 내가 마음에 부담이 느끼고 그동안에 너가 나한테 해줘 같이 이렇게 연애했던 그 과정을 봤을 때 모든 게 어떻게 보니까 나한테는 좀 약간 부담이고 힘들다. 너무 벅차다. 이러한 행동들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유를 찾아야죠. 그리고 이게 헤어져야 되는데 이게 합의가 안 된 거예요. 합의도 안 돼. 일방적으로 맨날 헤어지는 거예요. 남자가 먼저 헤어지자 그러거나 여자가 먼저 헤어지자거나 막 그러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통보받은 거니까 이 사람 입장에선 조금 어이없겠죠. 근데 맞은 사람보다 때린 사람이 더 후회되는 경우들도 많아요. 물론 먼저 헤어지자고 말한 애들이 좀 더 이렇게 붙들고 뭐 그러긴 한데 서로가 명확한 이유도 없고 서로가 어떠한 합의라 그러면 웃기긴 서로 간에 어떠한 합의나 그런 게 없이 이별을 하면은 이 이별의 미련, 이 연애에 대한 미련이 계속 남는 거예요. 다시 좀 만나고 싶은데, 지금 남자가 좋은데, 지금 남자가 아니라, 헤어졌던 그 남자 좋은데, 우리 오빠, 나 너무 힘들 때, 백화점에서 막 이런 맛있는 거 엄청 많이 사줬는데, 뭐 이런 식으로 막 가는 거예요. 뭐, 그렇게 막 미련을 붙잡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헤어져도 계속 붙들고 싶고, 다시 만나고 싶고, 뭐 이러한 현상으로 좀 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헤어졌어요. 헤어지고 나서 그 헤어진 그 공허함을 못 이겨서 또 연애를 하려는 거예요. 헤어지고 난 그 공허함. 근데 이 공허함이라는 게 나쁜 감정은 아니에요. 어떠한 일을 하거나 사람 관계거나 어떠한 연애 관계에서든지 간에 공허함이란 감정은 반드시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 공허함이라는 게 이 공허한 감정이 뭐냐면은 과자뽕지예요. 과자뽕지. 감정이 우리도 이 감정을 이렇게 보면은 감정의 분노의 감정,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들은 꽉 차 있는데 어느 공간이 약간 허한 공간이 남아있거든요. 그럼 그 허한 공간이 뭐냐? 공허한 공간이에요. 그 공허함이라는 공간을 터트려야 되는데 이 공허함이라는 공간을 터트리기 위해서는 그냥 냅둬야 되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연애를 하고 나서 공허함이 남으니까 이 공허함을 있을 때 연애를 하지 말고 좀 본인만의 시간을 가져서 좀 뭔가 이별을 잇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이별을 잇는 작업을 하진 않고 공허함이란 감정 때문에 너무 공허해.
남자친구 또 만날까? 연애, 다른 남자친구 없나? 새 남자친구? 막 새 여자친구? 막 이러면서 찾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연애를 하는 거예요. 그 얼마 안 가서. 헤어지고 나서 얼마 안 가서 또 연애를 하는데 여전히 그 공허함이란 감정이 채워질 줄 알았는데 공허함이란 감정이 안 터지는 거예요. 터지고 사라져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공허한 감정은 계속 커지게 되는. 커지고 또 헤어지고 또 만나고 이게 또 이렇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 공허한 감정이 자리 잡다 보니까 헤어지고 나서도 좀 만나고 싶다, 다시 만나고 싶다, 얘를 만나면은 내 이 공허함이 없어질까 이러한 생각을 갖는 거죠. 근데 이 이별하고 나서 공허함이 찾아왔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안 만나는 거예요. 안 만나는 게 좋죠. 안 만나는 게 좋은 거예요. 안 만나야 돼요. 어느 남자든지 간에, 어느 여자든지 간에. 새로운 애인 만들 생각하면 안 돼요. 언제까지? 내 공허함이라는 그 과자봉지가 터질 때까지는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공허함이라는 과자봉지가 터질 때에 비로소 이제 그 진짜 빈 공간이 드러나기 마련인데 그 진짜 빈 공간을 애정으로 채워야 되는 거죠. 그러한 빈 공간을 채워야 되는데 공허함이 가득 찬 상태에서 이 봉지 터트리지 않고 연애한다? 애정이랑 감정 못 들어옵니다. 오히려 공허함만 더 커지고 다른 감정이 더 밀려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공허한 상태에서 연애를 한다. 공허한 마음에서 다시 재결합을 해야 되나요? 다시 만나도 될까요? 아니요, 안 만나는 게 좋아요. 다시 안 만나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때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공허함이란 과자봉지가 터지기 전까진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뭐 해야 되냐? 그냥 혼자 시간 가지세요. 혼자 시간 가지세요. 그 혼자만의 시간 갖는 게 이별 후에는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베스트입니다. 그런 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서로 어떤 원만한 합의도 없고 그냥 말도 막 버물려지는 거 봐. 그냥 애매모호하게 헤어졌다. 나도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 있고 이 사람도 나에 대한 마음이 남아있다. 그 마음이 뭐 어떠한 동정의 마음이 아니라 진짜 사랑의 마음이다.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다. 이전에 내가 저 사람을 보기에 너무 부담스러워서 저 사람의 뒷모습과 저 사람의 보이지 않는 모습을 내가 막상 보게 돼서 부담스러웠는데 지금은 다시 보니 저 사람에 대한 내 마음이 애정이고 사랑이고 이 사람의 그 보이지 않는 면도 내가 감내할 자신이 있다. 그리고 이 상대방도 나에 대한 그러한 똑같은 감정을 느낀다면 저는 다시 만나는 거를 권합니다. 나는 연애 못하더라도 당신들은 연애해야죠. 어쩌겠어요. 그런 걸 권합니다. 그래서 진짜 연애 시작하는 것도 신중하지만 헤어지는 것도 좀 신중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저는 너무 신중한 나머지 연애를 아직 시작을 못하고 있는데 시작도 신중해야 되고 이별도 신중해야 된다. 이별을 했을 때 이별을 함으로써 여전히 내가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 남아있고 애정의 마음 남아있고 저 사람도 나에 대한 애정의 마음이 남아있다면 그때는 만나셔라. 근데 나는 둘 중에 한 사람이 서로에 대한 마음을 접었다. 그리고 내 마음 상태가 전반적으로 공허함만 남았다. 공허함이란 감정이 있다 한다면 안 만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럴 바에 그냥 차라리 혼자 지내세요. 잠깐. 공허함이라는 그 과자봉지가 터질 때까지는 혼자 지내세요. 그걸 추천드립니다. 이 외로움이 뭐 인간관계에서의 외로움도 있고 또 이제 그 연애 관계에서의 외로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연애를
안 한 지가 이제 29년, 30년 다 가까이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좀 나이가 나오죠? 제 나이가? 제가 30년 가까이 연애를 안 하고 있는데, 그 연애를 안 하면서 이제 주변에서 이제 다 하나둘씩 결혼식을 해요. 지금 이제 결혼도 하고, 이제 뭐 좀 빨리 간 친구는 이제 애 낳고, 결혼을 설령 안 하더라도 이제 주변에 커플들이 있죠. 이런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좀 마음이 좀 외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연애하는 사람들은 이제 연애의 시간을 많이 할애하게 되고, 연애 안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까운 친구들이랑만 놀잖아요. 난 또 멀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운 친구랑만 노니까 속으로 아유, 멀리 사는 내가 참 뭐 잘못된 것 같다 이러면서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가정이 있는 사람들은 가정을 챙기고 이러다 보니까 이러한 여건들을 다 고려하다 보면 결국에는 나 혼자다 이렇게 되니까 그 혼자서도 시간 보낼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혼자서 시간 보낼 방법을 못 찾아요. 혼자서 시간 보낼 방법도 못 찾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혼자만의 시간을 갖더라도 혼자서 할 수 있을 만한 게 또 없어요. 혼자서 뭘 하지 하다 보면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이게 굉장히 뭔가 분명히 있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있긴 있을 건데 나한테는 그게 없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 혼자 뭘 할까 이걸 해볼까 그러면 또 사람이 필요하고 이걸 해봐야 되는데 이것도 사람 필요하네. 그러다 보니까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제가 못 찾아요. 못 찾은 거죠. 그러니까 혼자서 어떻게 시간 보내나 이러면서 또 이제 고독 씹히기 시작하고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친구들은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친구 많아도 외롭다 이런 얘기를 해요. 수적인 친구는 많은데 정말 내 친구가 없어서 힘들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쩔 때 보면 그 말이 뻥같이 느낄 때가 있어요. 뻥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친구는 많은데 진짜 내 친구는 있는지 모르겠어. 그래? 근데 너 이렇게 근데 하긴 상대적으로 내가 너 얘기 좀 많이 들어주지? 이렇게 그치? 너 같은 친구는 아마 많이 없을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인별그램 사진 같은 거 까보고 뭐 이렇게 보면은 뻥 같더라고요. 외로워 보이지 않아요, 표정. 외로워 보이지 않고 참 해맑아. 오늘도 친구들이랑 놀러 갔다 왔다. 막 좀 뻥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차이. 내 그런 걸로 인해서 외로움을 느끼는 거죠. 친구가 많아도 외롭고, 친구가 없어도 외롭다. 공통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아마 그거인 것 같아요. 정말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존중해줄 수 있는 진짜 친구가 없는 거다.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도 진짜 친구다운 친구가 없는 거죠. 또 그렇다고 해서 연애를 하면은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 주니까 나에 대해서 어떤 좋은 말도 해주고 어떤 얘기를 해줄 텐데 그런 사람도 없으니까 이 마음의 외로움이 좀 배가 되는 거죠. 안 그래도 지금 나이가 이제 앞자리가 이제 슬슬 바뀔 때가 돼가는데 이제 친구라도 없으면 연애를라도 좀 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연애를 못하는 상황이 계속 생기니까 그러한 마음이 막 외로운 마음이 막 이렇게 드는 것 같긴 한데 이 외로운 감정이 올 때는 때로는 외로운 감정이 밀려올 때 때로는 나 자신에게 주목할 시간도 필요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진짜 더 많이 만나야 되는 것 같아요. 더 많이. 여기서 더 많이 만나야 된다는 의미를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럴수록 진짜 친구들이랑 연락
많이 해야 되고, 만날 기회 있으면 더 많이 만나야 되고, 그런 기회를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뭐, 진짜, 어, 이런 거는 안 돼요. 안 되는 게 있는데, 이건 절대로 안 돼요. 내 외로움을 풀겠다 해가지고 단발적으로 만나는 거, 단발적으로 상대방을 만나는 거, 그리고 내 외로움을 풀겠다고 해가지고 진짜 생판 일면식도 모르는 어떠한 모임이나 그거에 가는 거, 전 안 돼요. 그건 인간관계라고도 보기는 어렵지만, 인간관계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리고 그러한 관계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내 관계의 기준이 바뀔 수도 있어요. 우리 이 관계의 기준, 이 관계라는 게 내면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연대감을 형성하고 유대감을 만드는 건데, 내 외로움을 풀겠다 해가지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과 만나서 한번 논다? 아니면 내 외로움을 풀겠다 해가지고 쾌락적인 그 욕구를 가지고 일회성이 만남을 갖는다? 이거는 오히려 내 관계의 기준을 더 망가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더 큰 외로움을, 더 큰 공허함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만남은 아예 안 갖는 것이죠. 오히려 그러한 만남이나 관계를 갖는다. 오히려 내 관계의 기준이 육체적인 욕구에 의해서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육체적인 욕구가 생길 때 내 내면의 감정이, 외로움이 샘솟을 때, 그때만 만나가지고 그때 이례적으로 딱 부딪히고 막상 이례적으로 부딪혀요. 헤어졌어요. 더 외로울 거예요. 나 더 외로워. 이 사람들이랑 더 하고 싶어. 이러면서. 아니면은, 그 사람 너무 좋았는데, 그 사람 한 번 더 만나고 싶어.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이례적으로 막 이렇게 뭐 연락처 교환이 되긴 하겠지. 그런 관계에 있을 때에 오히려 그런 관계적으로 가잖아요. 서로 간에 아무런 감정이 없을걸요? 서로 간에 교감이 없을걸요? 그냥 수단이에요, 그거는 수단. 수단에 불과한 만남인 거잖아요. 그런 만남에서 뭐가 오고 가겠냐는 거죠. 오고 가는 게 없으니까 오히려 마음은 좀 더 공허해지지 않나 싶어요. 더 큰 공허만 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단 중요한 거는 내가 나만의 시간을 조금 어느 정도 갖는 것도 중요하고, 만날 여유가 있으면, 친구들과 만날 여유가 있으면 만나는 것도 좋지만, 종종 연락해보는 것도 좋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만나게 되면 진짜 베리 땡큐고,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내 마음을 조금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솔직히 좀 인간관계 많이 바뀌긴 했어요. 연락 한 통 주고받고 또 대화 몇 번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내 마음과 마음이 맞닿을 때가 있는 시기잖아요. 전화기 폼으로 들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때로는 전화 한번 해보고 목소리도 한번 들으면서 또 얘기해보고, 메시지는 좀 아닌 것 같고 카톡으로 뭐 해봐야 뭐 크크크 유유 뭐 이거밖에 더 하겠어요. 그런 단면적인 메시지 말고 진짜 목소리를 한다던가, 그런 목소리를 나눈다던가, 그러한 식으로의 소통을 좀 하면서 내 관계를 조금 돈독히는 아니지만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보통 이렇게 휴대폰으로 연락을 하면은, 제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쓰는 때는 딱 그때밖에 없어요. 제가 비즈니스적으로 언제 몇 시 몇 분에 시간 되십니까? 또 아니면은 간단한 질문, 이런 거 있을 때에는 제가 좀 이제 문자를 쓰지만, 정말 좀 깊은 이야기,
내 근황을 얘기하고 내 마음을 좀 더 터놓고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 그런 거는 제가 전화를 해요. 제가 전화를 해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한다거나, 뭐 yes or no 이런 질문 같은 것도 뭐 이렇게 문자로 보내지만, 좀 이제 좀 깊이 있게 궁금하거나 아니면 좀 더 내 마음의 이야기를 꺼내고 싶을 때는, 그때는 제가 전화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좀 좋더라고요. 왜냐면은 그게 좀 내 마음을 조금 더, 어, 뭔가 이렇게 마음을 좀 풀게 해주고, 여기서 푼다는 의미는 막 이제 이놈을 수단으로 썼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좀 마음과 마음을 계속 나누다 보니까 이 마음이 좀 풀리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전화 같은 게 저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식으로 관계를 일정히 유지하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러한 감정이나 생각이 밀고 들어올 때는 무조건 나가는 게 답인 것 같아요. 무기력해도 나가는 게 답인 것 같아요. 생각이 생각을 밀어낼 수 없고, 어떠한 마음이 마음을 밀어낼 수 없어요. 그걸 밀어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저는 밖에 나가서 움직이는 거예요. 운동도 되고, 운동이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아니면 무심코 길거리를 걷는다거나, 요즘 이제 많이 유행하고 있는 게 있죠. 러닝 크루. 네. 달리기 하는 크루가 있는데, 저는 달리기 하는 크루를 이렇게 만들 수 없을 것 같아요. 달리기를 제가 못해서. 달리기를, 저는 막 남들 막 10km 뛸 때 저는 겨우 2km, 3km 뛸까 말까인데, 네, 러닝 크루는 좀 힘들고, 아무래도 좀 약간, 매주 모여서 러닝하는 것도 좀 힘들죠. 거리도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좀 약간 어느 정도 기회가 난다거나, 아니면 이러한 마음의 공허한 마음이나 이런 어, 정리되지 못한 어떤 감정들이 있을 때에 같이 산책할 수 있는 크루. 산책은 좋잖아요. 산책은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죠. 몸도 쓰면서 대화도 나누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마음 맞는 사람들도 함께 만나고 교제하고, 그런 기회 공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은 좀 늦었지만, 뭐 만약에 날이 좋은 날, 뭐 내년 해가 지나서 뭐 내년 봄이나 그쯤에 산책 크루를 한번 만들어서 우리 왕수리 TV 구독자분들이나 아니면 저 주변에 가까운 분들을 좀 모시고 한 달에 한 번 이제 만나서 뭐 공원 산책을 시킨다거나 피크닉을 한다거나, 그러한 모임을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지금 혼자서 갑자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생각이 생각을 못 잡기 때문에 몸을 써서 운동을 하든 아니면 고된 노동을 하든,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을 조금 그렇게 해서라도 밀어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밀어내면은 어떠한 고된 일을 하거나 운동을 하면은 이게 마음이 이게 자기 효능감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어떠한 일을 해서 어떠한 성과를 냈다거나 운동을 해가지고 내가 좀 만족을 이렇게 했다, 이게 효능감으로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그 마음의 외로움이나 공허한 감정들이 이렇게 밀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밀려나고 그 효능감으로 인해서 내 자존감이 높아지고, 그 효능감이 하나의 에너지가 돼서 내 삶을 또 움직이게 하는 다음 스텝의 연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정적인 감정이 밀려올 때에 저는 운동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운동도 나쁘지 않다. 운동을 하자. 몸을 쓰자. 정말 요즘 제가 최근 2주 동안 진짜 중요하게 깨달았어요. 나가니까 살만해. 나가서 몸 쓰니까 살만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단련하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저처럼 마음의 공허함이나 외로움이나 뭐 말할 수 없는 그 허무함을 겪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더 자기 자신을 더 주목해야 되는데 너는 왜 이 지경으로 살고 있니? 이런 식으로 주목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마음을 좀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내 마음을 더 나한테 더 관심을 가져주고 나한테 더 뭔가 이렇게 마음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많이 가져서 이 몸과 마음을 좀 더 건강하게 내 마음의 공허함이 효능감으로 또 외로움이 또 만족으로 바뀌어서 이 일상생활을 막 무기력하게 보내는 게 아니라 좀 활력 있게 그러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불러 모으세요. 아니면 정말 내 주변에 힘든 친구가 있다. 걔만 보내지 말고 걔 멱살 잡아가지고 같이 오세요. 저만의 빛 비춘다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빛을 비추는 그러한 빛 비추다 강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또 하는 그런 빛 비추다 강연이 되기를 바랍니다.